네, 생전에 금융회사의 자산을 맡겨 운용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수익자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유언 대용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10여 년 전만 해도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데다 가입 문통도 낮아지면서 상속을 염두에 둔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 정확하게 무엇인지 유언장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언장은 알겠고 유언도 알겠는데 유언 대용 신탁 뭘 맡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언장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유언장은 본인의 사망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재산의 이전이라든지 가족의 이전을 남들 모르게 종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나 공증인을 찾아가 가지고 네. 맡기는 반면 예. 유언 대용 신탁은 살아 계실 때부터 은행 등 신탁회사에 네. 재산을 맡겨가지고 살아 생전에는 재산 관리와 자산 관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재산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가족들에게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해주거나 이전해주는 과정을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돈을 굴려서 운영해주고 그렇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정확하게 내 재산을 우리 2세들이나 누구의 파트너에게 어떻게 주거라 이런 계약을 다 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 돈이 좀 많아야 가입할 것 같은데 요즘 뭐 가입하는 분이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추세는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일반 보통 분들의 어떤 재산의 이제 과정을 보면 재산의 취득 그리고 재산의 형성 그리고 재산의 증식 여기까지 이제 재테크라는 용어로서 이제 많이 활용되어 왔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재산이 더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 부모들이 하죠. 그렇죠. 네. 소득이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시니어 분들이 본인 사후에 이 재산을 승계하는 방법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재테크 중심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네. 재산 승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언 대용 신탁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나만 못 하고 있나 나만 안 하고 있나 이런 궁금한데 금융권 전체적으로 대략 한 몇 명이 가입을 했는지 이 잔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언론상으로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이제 집계된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은 올해 한 6월 정도까지는 한 3조 7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합산해 보면요. 은행에 맡긴 그렇습니다. 신탁에 예, 한 4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산은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ETF도 될 수 있고 ELS도 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도 되고요. 그리고 골드형 상품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재산들을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객의 종합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자산의 뭐 종류 이런 구분이 없어요? 다 모든 자산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제한되는 자산이 있긴 한데요. 우리 고객들이 또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유언 대용 신탁을 가입하는 분들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가입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이 범위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까? 조금 니즈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 사이클을 보면 이제 후반기에 시니어가 됐을 때 그때 본인의 이제 재산을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시간도 조금 더 있으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65세 이상 분들의 시니어 분들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고객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언장과 아까 다른 차이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공통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도 있을 텐데 조금 어떻게 많이 차이 나죠? 유언장하고? 유언장은 본인이 이제 유언장을 쓰시거나 또는 공증인을 통해서 유언 공증을 하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본인이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예. 본인이 운용이랑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유언장이 딱 공개가 되면 자녀분들은 이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유언장에 기초해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네.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네. 유언대용 신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전부터 신탁회사, 은행 등 신탁회사의 돈이나 또는 주식이나 ELS나 부동산을 맡겨가지고 관리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뭐 배당금이라든지 네. 이익금이라든지 이자 금액을 받다가 네. 향후에 돌아가셨을 때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제 재산이 집행되거나 이전되기 때문에 네. 둘 다 할 수 있다. 아, 생전 및 사후 관리까지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가장 큰 유언대용 신탁의 장점은 신탁회사, 즉 은행 등 신탁회사가 이 재산을 관리 보관하고 있다가 집행, 이전 처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신속한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 이전,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네.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신탁을 한다는 게 맡긴다는 건데 운용을 예. 신탁사에 맡기면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 규모도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금융상품과 달리 신탁은 양복으로 따지면 맞춤복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즉 고객님이 내 재산을 이렇게 운영해달라, 보수적으로 운영해달라, 그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는 공격적으로 또는 투자형 형태로 운영해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도 관리만 해달라, 예. 또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또는 임대나 또는 처분까지도 해달라. 달라. 다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는데 단해서 신탁이라는 이 금융 또는 투자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 신탁은 뭐니 해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그리고 특히나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구조가 네.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또는 계약하실 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은행의 이제 은행이 신탁을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유언대용 신탁 증권회사에서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은행, 증권, 이 신탁, 유언 신탁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특장점이 좀 있습니까? 업권 또는 은행과 증권사의 어떤 브랜드, 예. 이미지, 예. 그리고 어떤 고객들의 어떤 투자 성향, 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은행은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또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과거부터 온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 그리고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장점이 네. 있고요. 증권사는 아무래도 신탁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투자 형태 또는 어떤 수익 형태 네. 또는 어떤 공격적인 형태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업권별로 또는 잘하는 어떤 특장점이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고객들도 그렇게 이제 선호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고객 자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 신탁 과정에는 맞는 거에 대한 대가, 우리가 뭐 보수라고 하잖아요.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수수료 차이는 좀 별로 없나요?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유언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피상속인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크게 한 90% 외에는 예. 한 10% 전후가 유언장을 고민해 봤거나 또는 유언대용 신탁을 생각해 보거나 이렇거든요. 10%가? 예, 10% 내외 정도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생각해 보면 그 유언장이랑 유언대용 신탁이 초기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 초기 네. 시장인데 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시장인 거는 맞죠. 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유언대용 신탁의 어떤 그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늘어난다고 보면 고령 인구도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속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이 유언대용 신탁이 이런 경우에는 참 필요하더라.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널리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꼭 생각하시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늘어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령 사회가 되면서 치매가 많이 늘어나셨어요. 치매 환자들. 예. 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치매 또는 의사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신탁의 효력이 유언장도 마찬가지로 효력 다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치매 전에
치매 전에 내 재산에 대해서 의사 능력이 올바르실 때 그때 맡기시고 치매가 났어도 재산 관리를 은행 등 신탁회사가 잘해주고 그리고 이 치매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간병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될 텐데 은행 등 신탁회사가 잘 지급해주고 그런 다음에도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잘 인수인계해줘라 라는 니즈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치매 전에 예를 들면 내가 치매에 걸리면 네. 내 재산은 반드시 매월 200만 원, 300만 원은 반드시 치매 비용으로 먼저 써라. 이런 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치매 초기라고 남들이나 의학적으로는 판정받을 수가 있을 텐데 치매 환자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가입했다.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칫하면. 그래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 이 재산을 맡기는 고객, 즉 신탁에서는 위탁자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요 예. 인지 선별 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별 검사를 해서 하고요. 특히나 60세 이상의 고객분들은 국민분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탁 계약하기 전에 이 인지선별 검사를 통해서도 조금 저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의사분들의 신경과나 신경정신과의 의사분들의 치매 진단을 받고 금융계약이나 신탁계약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런 고객에 한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다른 어떤 유언장을 본인이 쓰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효력보다도 신탁계약은 효력 측면에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언 대용 신탁, 유언이라는 거는 이제 법적 장치가 확실한 거잖아요. 민법이라는 걸 보면.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은 이게 나온 지가 한 10여 년밖에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 유언 대용 신탁이요. 2011년 전까지는 신탁법에 없었거든요. 신탁법에? 예. 근데 2012년부터 신탁법 개정 신탁법이 들어오면서 유언 대용 신탁이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 유언은 민법에 있고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법에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다만 신탁이라는 게 일반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를 쪽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찾는 고객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가 어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알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아름아름 또는 그런 부분이 이게 효과가 좋다더라.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집행이 잘 된다더라. 이런 부분을 입소문을 타고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속은 상속 전과 달리 상속 후에는 반드시 분쟁이 따른다는 복잡한 게 상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언 대용 신탁의 효력은 일반 유언장과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그 법적인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도 있고요. 유류분 소송도 있고요. 또는 유언장 같은 경우는 효력 청구 또는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탁도 마찬가지로 의사 능력이 떨어지셨을 때 계약했을 때도 무효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언과 동일한 부분에 문제점은 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본인의 의사대로 돌아가신 다음에 은행 등 신탁회사가 신속 정확하게 재산이 이전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유언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후에는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이제 사후에 상속이 될 때는 세금은 일반 상속세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요. 네, 그대로.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게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세금이 계산돼서요.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는 건 좀 싫어할 테니까 낼 수 있다는 것보다 혹시 적용이 똑같이 되느냐, 무슨 또 예외가 있느냐 좀 그게 궁금했고요. 혹시 이제 이거 생각하고 유언 대용 신탁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할 분들이 가입할 때 조금 꼭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이것도 유언 대용 신탁도 계약이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이 온전하실 때 분명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족분들이 많을 경우에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쟁의 우려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선물한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또는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네. 재산만 잘 물려주면 되지.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해줘야겠어? 라는 부분이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문제가 된다. 그럼요. 예. 돈 앞에서는 뭐 피도 눈물도 없기 그리고 때문에. 세 번째는 자산가 분들은 자녀들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분들께서는 자녀들 중에 장애인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재산 관리라든지 집행에 있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주는 신탁이 유언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